이재성의 빠른 패스를 환상적인 퍼스트 터치로 발 앞에 붙인 손흥민의 중앙 침투가 시작되었고 상대 포백 라인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태클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짧게 치고 나간 손흥민의 반응 속도는 환상적이었고 파울만 아니었다면 완벽한 팀플레이에 의한 득점 기회였습니다. 결국 PK로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의 최근 들어 가장 좋은 표정은 인터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호해주시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이제 몸 상태 정말 너무 좋고 원래 컨디션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경기 중 수차례 웃음을 보였던 오늘의 손흥민이 토트넘에서와 가장 달랐던 부분은 무엇이고 배준호의 세계골에선 손흥민 함부르크 시절이 스쳐 지나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손흥민의 역할은 한 장으로 모두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로 전반전의 히트맵입니다. 측면과 중앙을 함께 공략했고 파이널 서드에선 프리롤에 가까운 형태로 자유롭게 포지션을 옮겨 다녔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에서의 히트맵을 보시면 오늘의 손흥민과 얼마나 다른 위치에서 뛰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엔 왼발잡이가 대체로 LWF에서 뛰었고 공격의 마무리는 주로 왼발 크로스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LWF에는 오른발잡이가 주로 기용되고 측면보단 중앙으로 파고들어 오른발 슈팅을 노리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방식의 가장 상징적인 플레이어가 바르샤 시절의 RWF 리오넬 메시입니다. 왼발잡이 오베르마스는 과거 축구의 전설이고 현역 내내 왼쪽 측면으로 기용되었습니다. 올해 토트넘의 손흥민은 과거의 왼발 LWF들에 육박할 정도로 측면으로 벌어져 있고 슈팅각을 발견하기 어려운 포지션을 가져갔습니다. 한국과 토트넘은 똑같은 4-3-3 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지만 큰 차이가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이명재의 플레이입니다. 오늘 그는 과거 토트넘의 세세뇽과 상당히 흡사한 포지셔닝을 가져갔고 상대 풀백을 달고 왼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단독으로 중앙 침투하는 빈도는 낮았고 공격 방식은 철저하게 손흥민을 활용한 원투 패스 혹은 손흥민의 공격 전개를 위한 패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풀백을 묶은 이명재의 오프더볼 움직임에 의해 프리가 된 손흥민은 중앙으로 움직이기 편한 무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둘째 이유, 중앙에는 오세훈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해리케인처럼 등으로 상대 센터백을 제어했고 자연스레 남은 센터백 한 명과 손흥민의 1대1 싸움이 자주 펼쳐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는 이재성이 2대1 플레이어로 역할했고 오프더볼에선 순간순간 격전지 밖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세세뇽, 케인, 알리와 함께 뛸 때 중앙에서 공간을 발견하던 예전 토트넘에서의 손흥민과 유사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무리한 플레이 하나도 없이 대부분 간결했고 2대1 패스만으로 파이널 서드까지 쉽게 전진한 전반전이었습니다.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플랫한 사사이 축구를 펼치는 팀이 더블 볼란치까지 합세해 벽을 구축하면 공격하는 팀이 중앙 공략을 통해 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축구가 발생할 조건입니다. 중앙에서 횡패스 100패스만 400개를 하다가 경기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일발 득점은 주로 측면을 통한 컷백 혹은 크로스에 의한 것이 현대 축구의 재방송입니다. PK를 얻어낸 장면은 상대 중앙을 완벽하게 부숴버린 좋은 장면이었고 화면에 비춰진 모든 한국 선수들이 한두 번의 터치만으로 공을 전진시키는데 역할했습니다. 90분간 이런 방식으로 상대 중앙을 여러 차례 공략했던 팀이 샤비와 이니에스타 그리고 메시가 있던 바르샤이고 현재에도 맨시티 정도를 제외하면 센터라인과 더블 볼란치가 박스 근처에 도사리는 팀을 상대로 쉽게 득점하는 팀은 흔치 않습니다. 손흥민은 그날의 축구가 재밌다 재미없다가 표정에 나타나는 선수이고 오늘 경기는 분명 재밌어 보였습니다. 이명재, 이재성, 오세훈 3인방의 움직임과 손흥민의 교집합이 자유로운 플레이의 원천이었고 토트넘 축구를 봐서 아시겠지만 그는 절대 동료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겹쳐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웃는 경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Important that I'm playing with smile on my face, but my first season wasn't that case. Yeah, he just say, look, so yeah, I think you've been playing football since when you were a kid, so just think of where you started, so now you're here. You should just enjoy, you should smile, never forget your smile. 토트넘 1년을 끝내고 그가 내린 총평의 첫 번째가 웃음이 사라진 축구였습니다.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결심했을 정도로 그에겐 좋지 않은 시즌이었지만 결과적으론 포체티노 감독의 설득에 의해 토트넘에 남았고 이후 데스크가 완성되며 그의 얼굴엔 다시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웃는 얼굴,
재밌는 축구, 이기는 축구, 경기력이 놀랍도록 연결되어 있는 선수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론 올 시즌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표정은 첫 번째 시즌과 유사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성적도 주요 이유겠지만 그의 히트맵은 오른발 LWF로서 전형적인 재미없는 축구를 펼쳐왔단 흔적입니다. 애초에 왼발 크로스만을 위한 윙어가 되고 싶었다면 어린 시절 그가 그토록 강한 강도로 양발 훈련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 양발의 존재와 만들어진 과정은 그가 어떤 축구를 하고 싶었는지에 대한 완벽한 증거입니다. 결국 감독의 전술만큼 중요한 것은 동료들의 성향과 궁합이고 혼자의 힘으로 매경기 득점할 수 없는 현대 축구에서 시너지란 더욱 중대한 주제입니다. 한편 오늘 이명재는 부상을 안고 있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이른 교체를 예상했지만 제가 가짜뉴스를 읽고 온 건가 싶을 만큼 그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국가대표란 이런 것이구나란 생각이 들었고 포지션의 특성상 오늘 유튜브에 그를 칭찬하는 영상들이 많진 않겠지만 저는 꼭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횟수의 공격 가담에도 상대 역습엔 어느덧 박스까지 도착해 있던 이명재는 빛났고 부상자를 건강한 선수로 착각하게 만든 주호는 득점만큼이나 멋있었습니다. 좋은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 쿠웨이트의 공격은 매서웠고 또 하나의 재방송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월드컵 예선 영상에서 저는 최근 한국 대표팀은 주말 유럽에서 경기를 치른 이후 첫 번째 주중 A매치에선 후반전 대부분의 선수가 발이 느려지고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선 전후반에 대체로 흡사한 활동량을 보이는 도돌이표가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징크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시차 적응과 리커버리의 문제로 보여지며 오늘도 유사했습니다. 그리고 체력 레벨이 떨어진 대표팀의 배준호라는 신성이 수혈되었습니다. 황인범이 피를로 패스를 뿌렸고 배준호는 단 한 번의 무브먼트만으로 상대 여러 명에게 역동작을 안겼습니다. 배준호가 특별했던 이유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어린 선수들뿐 아니라 상당히 많은 9번 스트라이커들까지도 이 순간엔 머릿속엔 오직 꼴꼴꼴만이 가득하고 심장 박동은 올라갑니다. 키퍼가 나오고 있다, 각도를 줄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있다면 전 세계에 그토록 많은 빅찬 스미스나 홈런이 쏟아지진 않습니다. 특히나 국가대표에 이제 불려오기 시작한 어린 선수라면 열의 9은 키퍼 몸통으로 슛을 날리거나 홈런볼입니다. 조금 침착한 선수라면 좌측 아니면 우측으로 공간을 볼 것입니다. 배준호의 선택은 뒤쪽이었고 자신에게 달려오던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동시다발적으로 앗아갔습니다. 같은 시각 각도를 줄이고 있던 골키퍼의 움직임도 의미 없게 만들었고 결국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의 좌우가 아니라 뒤를 선택한 판단력은 그가 1대1 찬스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엄청난 모션으로 다수를 제치는 선수가 있다면 배준호는 두뇌와 한 번의 터치만으로 다수를 정지 상태로 만든 시간의 지배자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함부르크 손흥민 데뷔골에 가장 놀랐던 이유와 완전히 동일한 득점입니다. 1대1 찬스에서 그의 선택은 좌우 이전의 상단이었습니다. 훈련장에서 이런 득점은 제법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주간 베스트골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이유는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전에서 긴장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경험이 쌓이면 침착함이 길러진다고 말하지만 은퇴를 앞둔 선수 가운데도 빅찬스 미스가 많은 선수는 끝까지 홈런을 찹니다. 원더골은 쉽게 넣는데 유독 1대1 찬스는 자주 놓치는 선수도 존재합니다. 손흥민은 프로 데뷔골을 10대라곤 믿을 수 없는 형태로 성공시켰고 배준호 또한 대표팀의 신성이라기엔 특이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한때 한국 축구의 고질병이 문전압, 정확도라 많은 기사가 쏟아지던 시대는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준호는 전형적인 공격수가 아니라 올 시즌 리그 어시스트 1위에 올라있는 미드필더의 색채가 더욱 강한 선수입니다. 함부르크 데뷔골을 보자마자 바로 다음 경기가 궁금했던 그때와 흡사하게 대표팀 윙어 배준호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가 7번 유형으로 더욱 진화할지 10번 자리에서 완성될지 또한 즐거운 기대입니다. 제가 브라질 사람도 아닌데 자국 선수들을 지켜보는 게 이렇게 즐거운 시대가 올 줄은 몰랐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의 나라에는 끊임없이 신상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부디 선수들의 얼굴에 더 많은 웃음꽃이 피어나길 모든 사람들이 한 점 망설임 없이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을 만큼 안팎이 깨끗해지길 기원합니다.